다음은 회계과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윤석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복순 격리팀장입니다. 네, 조은정 계약팀장입니다. 그리고 정현희 주무관입니다. 김병기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엄정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2019 회계년도 통합결산 추진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상경비 교부, 출납 사무검사, 회계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회계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1월에 실시하였으며 1월부터 4월까지 2019 회계년도 결산자료 작성 및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6월 안성시의회 승인 후 안성시 홈페이지에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신속 집행 업무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11월에는 감사부서와 일상경비 출납사무검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청렴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한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투명한 관급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0년 9월 15일 기준 1인 수의계약 1043건 161억 2,300만 원, 관내 입찰 284건 181억 8,700만 원, 제한경쟁 1,051건 683억 500만 원을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정, 신속, 청렴한 계약 추진으로 양질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계약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및 공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로 무단점유를 근절하고 유휴재산의 대부 및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세외 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노후된 공용차량을 친환경 저공해 차량으로 교체, 추진 및 체계적인 운영으로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회계과 관리 공유지는 총 550필지 53만 6,451평방미터이며 관용 차량은 77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올해 9월 15일 기준 시유지와 도유지 573필지를 대부하여 대부료 1억 5,817만 3천 원을, 무단점유 11건 10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885만 7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으로 매각 실적은 10필지 9,338평방미터이며 매각 대금은 4억 8,162만 6천 원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공유재산 552필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점유 371필지, 미점유 178필지, 무단점유 3필지를 조사하였으며 공용차량은 전기차 6대, 버스 2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미대부 토지에 대한 사용 대부를 확대하고 시유지에 대한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행정재산 중 일반 재산으로 전환이 필요한 필지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 후에 대부 및 매각 등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와 친환경 저공해 공용차량 운행으로 대기 환경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 5쪽 미양면 사무소 건립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미양면 양지리 190번지 1원의 연면적 2,775평방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이 83억 9,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올해 2월 설계 공모와 10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올해 연말까지 계약 심사 및 공사 발주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원곡면 외곽 전리 273-1번지 1원에 연면적 3,331평방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85억입니다. 추진 현황으로 올해 4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5억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5월부터 8월까지 공공건축물 건축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건축 설계 공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1년 사전 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숙 의원님. 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미양 면사무소랑 원곡면 행정복지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공사 착공 준공 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으신 거죠? 네, 지금 네,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장기적으로 읍면동 청사 연차적 계획 수립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이 미양이나 원곡 제외하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시기적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혹시나 이게 잘못되면 또 늦춰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계획 세웠던 그거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이, 예, 송민찬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이어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미양 면사무소 지금 과정은 1월 달에 공사 착공이 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0월 달이면은 그 이전하는 그 면사무소에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임시 면사무소 청사를 마련했는데 지금 미양면 복지회관 농협 옆에 네. 복지회관을 현재 리모델링 이번 주에 리모델링이 아마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요? 예. 그래서 거기도 저도 우리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네네. 물론 임시 청사지만은 최대한 그 직원들이 좀 불편함 없이 내부를 리모델링을 잘 해서 11월 중하순경에 12월은 좀 추울 것 같아서 기왕 해놓은 거 조금 땡겨서 저희가 좀 이렇게 추진해서 이상 없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게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나 좀 추워질 것 같아서 네. 준비하는 분들도 아무래도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좀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차후에 그 리모델링 한 자리가 지금 시 소유주로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차후에 그 건물에 대한 존체 여부는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나요? 그 건물의 이제 관리 주체가 건설과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다 이렇게 생각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건설과하고 다시 이게 한번 어떻게 건설가로 돼 있죠? 이 건물이? 예, 관리 주체가 특이하네. 건설과입니다. 거기가 복지회가 아니라 용도가. 그런 게 또 있습니까? 네네. 그리고 다른 하나 좀 말씀 좀 드리면 우리 4페이지 보면 매각 실적이 나오잖아요. 예. 어차피 그 매입을 하던가 매각을 할 때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는 비고란에다 열필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세부 사항을 한 번씩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에서 부결이 나서 지금 아무 조치 사항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회계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주차장 진짜 저희도 불편한 거 많이 느끼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불편을 느끼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자료로다가 일단은 제출했는데 내용은 앞에
조립식 건물 좌측 저 뒤에 보면 약간의 산봉우리 있죠. 저번에도 한번 보곤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한 100여 대 정도의 그냥 노면으로 뭐 2층, 3층이 아니고 노면으로 한 14,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상돼서 한 100여 대 정도 해서 일단은 의원 간담회 때 다음 주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쪽으로는 사실 길을 못 내잖아요. 네. 지금 서쪽과 동쪽과 중앙에는 저 길이 현재 나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서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길을 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혹시 검토를 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올라오는 진입로요. 그쵸. 예. 진입로는 이제 저희 그 정문 밑으로다가 이제 주택이 있는데 그쪽으로 알고 이쪽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그 무슨 이게 지금 조립식 건물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해서 길을 내서 올라오는 길도 주차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좀 토지 유용분이 있다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진입로도 들어와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으면은 좀 복잡한 부분이 여기 해소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이제 지형상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정문을 통과해서 조립식 건물 앞으로 해서 그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주차장 글로 진입하고 나올 때도 그 길로 다 나오는 거로 다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도면을 보고 뭐 이렇게 지형을 보고 그렇죠. 들어오는 길이 이쪽으로 다 몰리게 된다면 차량이 또 많아지니까 나가는 부분을 그렇게 만들어줘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박상수 의원님. 네, 일단 간단한 거 원공면 청사 같은 경우에 예. 그 투자 심사 조건 붙은 게 뭐예요? 그 조건부가 그 설계할 때 그러니까 친환경 예를 들어 뭐 전기 같은 거 친환경 내지는 구조상 뭐 동선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 장애인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건 다 해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전체 그러면 뭐 그 설계에 좀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의 그 그렇죠. 예. 조건인가 예. 보네요. 저희가 그거 빠짐없이 뭐 네. 장애인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네네. 막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서쪽에 원래 조성하려고 했던 거 의회에서 부결이 됐고 저쪽 창고 부지로 주차 타운 올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 그 심의위에서 한 차례 부결됐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해갖고 추진한다는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철골조로 해서 2층, 3층 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예를 들어 바닥에 100대를 둔다고 가정했을 때 2층, 3층을 하면 이게 돌아가는 방향, 모서리, 기둥 이런 걸 빼면 2층, 3층을 해도 한 40대, 50대,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현저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 100여 대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는 좀 수월할 것 같아서 그냥 노면으로만 해보고 그래도 진짜 주차가 도저히 물론 이제 조건이 따릅니다. 직원들이 오부제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은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결된 사항인데 또 다시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어딘가엔 분명히 이제 하긴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 코로나19 때 한 번은 저희가 그렇게 해봤어요. 저 밑에 아트홀 거기다가 직원들이 대고 셔틀을 운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호응도가 전부 1명, 2명 이 정도밖에 안 타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사 부지 내에 어딘가를 넓혀야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의원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튼 그러면 타운이 아니고 노면으로 네네. 지금 일단 예. 검토하신다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 타워를 하다 보면.
그 더불어서 지금 청사 이야기 또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 100명 이상씩 지금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신규 채용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 역시도 여튼 추가적으로 그 수준에서 세 자릿수 수준에서 지금 신규 채용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번에 지금 2040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여튼 청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더라고요. 가능해요? 지금 이 구조 갖고 계속 지금 공무원은 전년도 100명, 올해 100명, 내년도 100명 뭐 이렇게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대안이 뭡니까? 그래서 일단 조직 개편이 이제 기본 안만 갖고 있는데 그 기본 안에 대해서 부서 배치를 한번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늘어나는 그 규모까지. 그래서 그것까지는 소화가 가능한 걸로 돼 있고 저희가 이제 부서를 배치하고 하다 보니.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또 100명, 후년에 100명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다른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를 하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2040 계획에도 지금 청사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더군다나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실제 이제 그 공무원 증언의 일단 적절성이나 이런 것도 행정과나 이런 데서 좀 검토될 필요는 우선적으로 있겠으나 실제 이제 전년도나 올해 지금 신규 채용한 거에만 보더라도 현재의 지금 청사 건물로 유지하는 게 그렇게 수월해 보이지는 않아서 더군다나 이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 지금 얘기한다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조직 개편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그 공무원 그 증원 여러 가지 좀 객관적으로 좀 고려하셔서 네. 좀 중장기 계획을 당연히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여튼 맞는 말씀입니다. 예. 2040의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좀 그 회계과에서 좀 전체적으로 밑그림 최소한 좀 그려줄 수 있도록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권유재산 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좀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에 이제 도기동 산성과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의회 승인을 받은 매입 계획과 실제 매입 현황이 불일치한다고 한다면, 물론 해당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겠으나, 이걸 그 청구하는 회계과에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게 하나의 사전 절차인데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가는 단계의 하나의 사전 절차로 보는데 그 절차를 놓치는 부분이 간혹 사실 있습니다. 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업무를 좀 챙기고 타 부서에서 이제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보편적으로 이제 모르고 그래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챙기고 해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매입의 경우에는 여튼 그 건당 지금 10억 면적당 1,000제곱미터가 일단 대상이 되어지는 거고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면적이나 기준 가격의 30% 초과할 경우에도 역시 이제 변경 부분에 대한 그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기동 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걸 놓쳤고 더군다나 그
사후 승인의 내용 자체도 이미 그 사들인 거를 여튼 이제 사들이고 또 부분적으로 사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굉장히 여튼 복잡하게 여튼 상황이 좀 만들어졌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에서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전 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충분히 좀 숙지할 수 있도록 각 그 관련 부서에 좀 통지도 하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좀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 그 매입 계획하고 최종 매입 현황이 일치하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챙기시고 뭐 하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신경을 좀 써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재산 특히 그 건축물 같은 경우에 최초의 그 취득일이 뭐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이게 이제 한 10여 년 경과됐다, 20여 년 경과됐다, 뭐 각 건축물마다 이제 좀 다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행정재산이 계속적으로 활용성 여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시기 정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그 새로운 그 노후화 정도가 좀 심해갖고 새로 선취가 필요가 있는 건지 그것이 새로 신축이나 리브렉을 통해서 뭐 어떤 새롭게 요구되는 대체 기능을 담을 수 있는 행정 수요가 혹시 있는 건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좀 그 진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분산 배치된 지금 건물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의 행정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또 노후화 정도나 이런 걸 고려할 경우에 통합해서 여튼 새롭게 설치할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될 수도 있는 좀 그 건축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나 활용 방안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그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재산 부분에 대한 그 현재의 그 이용 현황이나 또 내지는 그 실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로 진단을 하셔서 그런 좀 그 관리 방안의 좀 효율성을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그 관리 부서하고 네, 저희하고 특히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 네, 말씀대로 한번 일제 조사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조사를 해놓으면 이제 관리도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을 사실 못했던 게 사실인데 추진해서 이제 한번 점검을 해서 자료로서 관리를 하고 유관으로도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다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황민태 의원님. 네, 황현태 의원입니다. 그 공유재산 관련해서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 안성시가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 시댁이 있는 거하고 시댁이 없는 거하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짜투리 땅 같은 경우는 주변 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주변한테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하라고 했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있으세요? 매각 계획 말씀. 매각이 아니라 시가 관리하고 있는 그 시유지에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시유지에 대해서 매년 이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포괄적으로 무단 점용을 한다든가 의원님, 그러고 있고 이론적인 얘기하지 말고요. 계획 있으세요? 현재로서 특별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 예. 그냥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행정재산으로서 우리가 부여할 가치가 있는 거지 아니면 매각하기 위해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했냐고 물어본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 감사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행정재산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럼 행정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전환할 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파악이 안 행정재산 됐다는 거죠? 아니 행정재산은 저희가 관리를 안 아니 하고 그러니까 여기 총괄 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용도 아니, 폐지 그러니까 같은 의회에서 의견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네.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 아니, 의회에서 재산은- 지적을 했잖아요. 이게 그 계획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읍면동 소재지에 지금 시가 보유한 땅 위에 일반 시민들이 건축 행위를 하고 있어요. 살고 있는 땅들이 있어요. 특히 공도 읍수위를 보면 구 읍사무에서 이렇게 덮고 싶은 곳이 올라가는데 보면 우측 있죠. 올라가잖아요. 옛날부터 예.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불화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 보면 지금 안성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넣은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으로 행정재산 일반 전환 필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 후에 대부분 및 매각 경우 활용하겠습니다. 이거 끝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향후 계획을 본인들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백날 입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실질적으로 오들 않는데. 그리고 실제로 주민 생활 예전에는 그 새마을 사업 때문에 그냥 대충 남의 땅에다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은 매각이 필요한 부분 또 불화받으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이제 시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시에 꼭 이용 가치가 있으면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 없는 것은 매각 결정을 뭐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하든 뭐 하든 그런 계획을 세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저 시유지 보면 거기에 일반인들이 깔고 앉은 그런 건물 옛날 구옥이죠. 그런 게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매입을 할래느냐 이런 건 안 했던 게 사실이고 실태 조사를 매년 했다는데 지금 문제된 건 사곡 주차장이에요. 어떤 분은 매년 세금을 냈고 어떤 사람은 안 내고 했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다. 그냥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정확히 지금 실태 조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태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입으로만 맨날 잘하면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계획을 세워서 실태 조사도 하고요. 이게 불화할 것인지 시가 부여할 것인지 그런 걸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뭐 저 사람이 민원 냈기 때문에 해달라 이게 아니고 안성시에 지금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입으로만 관리되지. 가령 예를 들어서 시효지 임야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 묘를 써요. 보니까 여기 살지 않는 사람들이 묘를 썼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주간 부서에서도 지금 이게 관리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총체적인 그 관리 부서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부서 협의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네, 알겠습니다. 백날 입으로 잘하면 뭐든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은데 미양청산 얼마나 더 늘어난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70억인데 84억이 다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의원님 지금은 이제 이거 냉난방 이런 것도 친환경 쪽으로다가 정책이 바뀌면서 그게 이제 사업비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지열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진짜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친환경 쪽으로 초기 투자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르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 당시라면 친환경으로 설계를 안 한 건가요? 이제 그때 당시보다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점점 강화가 되니까 거기에 저희도 이제 맞추다 보니 사업비가 늘어나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화물차도 지금 전기차가 나오거든요. 가격은 더 훨씬 비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7억부터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배낭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 5억 늘어난 것까지는 아는데 8억 4억 정도가 되니까 내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회계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